자, 대한민국 행정사 시험의 중심 해커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행정사 시험 2차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 많을 거예요. 교수님, 요즘에 첨삭 진행하고 계시죠? 첨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처음에 답안지 작성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수험생들이 답안지 작성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교수님과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법을 담당하고 있고요. 교수님 사무관리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사무관리론 유형을 어떻게 좀 나눠서 접근을 해야 될까요? 큰 구조는 사무관리론은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의를 정리하고 쟁점을 파악해서 본론 부분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쓴다. 결론 부분도 약간의 그 실무적인 함의 이런 부분들을 좀 첨언해 주신다면 그 안에서도 우리 해커스 회원분들이 조금은 변별력을 가져가실 수 있다. 자, 민법의 유형이 어떻게 되냐. 내용적으로는 이게 사례형 문제와 단문형 문제로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의 합격을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사례형이죠. 사례형 문제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쟁점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 쟁점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적용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는요. 자, 이 중간적인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답안 작성을 많이 하면서 체화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제가 가져온 문제는 2024년도 작년 40점짜리 기출문제고요. 혹시 민법기하는 어떤 문제를 갖고 전 제작력 걸 한번 갖고 왔습니다. 문제 함께 풀어보고 특히 사례형 문제 굉장히 어려워하시니까요. 사례형 문제를 어떻게 쟁점을 찾아내는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답안지에 작성하는지 함께 풀어보시도록 하지요.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간단하게나마 유형 파악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문제 1번에는 물음 1, 2. 자, 이게 우리 시험에서 이야기하는 논술형 문제예요. 자, 문제 2번, 3번, 4번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4번을 보시면요. 이런 형식이 바로 단문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도요. 사례형 문제로서 출제가 되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 1번에 물음 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는 사례형 문제는 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금 정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시면서 질문이 무엇인지 해답을 도출해 내셔야 됩니다. 미리 결론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셔야 돼요. 목차를 작성하고요. 답안 작성하셔야죠. 자, 그러면 사실관계 정리라고 하는데 간략한 그림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논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1번에 물음 1, 2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눠봅시다. 저는 이 앞파트를요. 사실관계부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문제부라고 부릅니다. 질문부터 보셔야 돼요.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예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해약금 해제의 문제구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쟁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2026년 4월 1일 날 분양 계약을 체결했대요. 계약금 전부를 지불을 했다. 아파트 주변 시세 상승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을이 2006년 5월 10일 날에 계좌로 중도금을 송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쟁점이 뭡니까? 중도금 지급 기일 전에 중도금을 미리 지급한 행위가 이행의 착수에 있는지 여부다. 매도인 갑이 있고요. 을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여기가 계약금. 자, 그리고 중도금. 자, 이제 잔금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필요한 정보를 꺼내 오는 겁니다. 어디서? 사실관계부에서요. 자, 계약이 언제 있었나 볼까요? 2006년 4월 1일 날 있었네요. 중도금 지급 기일이 언젠가 보시면 안 나와 있어요. 문제를 천천하게 읽어보시면 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07년 4월 1일이에요. 그런데 2006년 5월 10일 날에 중간에 중도금을 지급했다. 주된 쟁점은 중도금 지급 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행위가 과연 이행의 착수에 있는 문제냐. 지금 보시면요. 사실관계를 그림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요건 판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해답까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결론은 뭘까요? 해제할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왜? 이행의 착수가 있었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이미 도달을 했어요. 이제 목차를 구성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사례형 목차 구조는요. 틀이 정해져 있죠. 그게 뭐죠? IRAC, 이라크라고 하죠. I는 이슈고요. R은요. 룰이에요. A는 application, C는 conclusion이에요. I부터 보죠. 문제의 소재라고 그래요. 사실관계 정리. 이걸 가지고 쟁점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목표거든요. 법이에요, 법.
이걸 우린 법리라고 불러요. 문제의 소재에서 쟁점으로 삼았던 것을 목차로 잡으면 돼요. 여기에다가 보통은 일반론을 씁니다. 일반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해약금 해제에 관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요건과 효과들이 있습니다. 쟁점에 해당하는 요건을 이 밑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3번 어플리케이션하고 컨클루션을 보통 같이 씁니다. 따로 쓰셔도 되겠지만 앞에 제시했던 이 법리에다가 주어진 사실관계를 하나씩 대입을 해서 사안의 포섭을 하는 거예요. 이 사안의 포섭부는요, 다른 수험생과 나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안의 포섭은 최대한 풍부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결론으로 해제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5번 문제의 해결,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답안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목차 잡았던 대로 내용 한번 써보시죠. 자, 1번 자 문제의 소재를 쓰는 거예요. 갑의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 행위가 이행에 착수 해당되는지 문제된다. 내가 앞으로 이러한 논점을 다루겠다는 것을 문제의 소재에서 명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이제 한 칸 띄고 2번 룰에 해당하는 부분 법리에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일반론을 쓰고 쟁점을 쓰는 방법이라고 했죠. 문제의 소재에서 다뤘던 이 내용을 법리로 쓰는 것을 좋아해요. 해약금의 기한 계약의 해제. 일반론을 한번 써봅시다. 1번 해약금 해제의 의라고 되어 있죠. 해약금의 기한 계약의 해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 해약금이 뭔지 정도는 조금 일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약금의 해서 해약금이란 당사자 사이에서 해제권을 유보시키는 의미로서 서로 주고받은 계약금을 이야기해요. 자, 그 내용을 쭉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번엔 뭐가 있을까요? 해약금의 요건을 씁니다. 민법제 565조가 해약금의 요건을 쭉 써요. 보통 4가지 정도니까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내용의 약정이 없으며 당사자가 일방에 이행의 착수가 있기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요, 그냥 일반론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써야 돼요. 자, 요건까지 다 쓰고요. 요건 밑에다가 저는 주된 논점을 하나 더 쓸 겁니다. 중도금 지급 전에 중도금 송금 행위가 과연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 이행의 착수란 이행 내용 중에 일부를 이행하거나 또는 전제 행위를 할 것. 다만 뭐죠? 이행의 준비는 이행 착수가 아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중도금 지급이 과연 이행의 착수인지. 자, 판례는 이건 판례이다라고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판례 정도는 이렇게 한자로 써도 무방합니다. 주된 급부인 매매대금의 일부인 중도금 지급에 대하여 이행의 착수를 받다. 그럼 이게 반드시 써야 되는 판례 1번이에요. 그럼 논리적으로 보면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다. 그럼 밑에 뭐 써야 될까요? 3번. 중도금 지급 기일 전에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아울러 판례는 이행기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기한 이익을 포기하고 지급할 수 있는 것이어서 중도금 지급 기일 전이라도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의 착수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 라고 판례의 태도를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쓰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3번 판례에 대해서 실제 판례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하나 붙였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좀 답안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4번에 이런 거 하나 추가시켜주면 좋아요. 자,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이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당사자는 기한 전에는 이행을 할 수 없다라는 별도의 특약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지급할 수 없다. 이 판례가 하나 있거든요. 플러스 뭐가 있냐면 시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판례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 판례는 아닙니다. 중요 판례는 2번과 3번 판례가 아주 중요하다. 체크해 놓고 가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룰에 해당하는 부분 다 썼어요. 뭘 해야 되죠? 3번. 자, 사안의 경우를 할 거예요. 사안을 포섭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쓰셨던 내용을 전부 다 포섭하셔야 됩니다. 해약금의 요건을 여기다 쭉 썼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1번.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여기서는 갑을병 적극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을은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두 번째 보시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내용의 약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3번 보셔야 되죠. 이행의 착수가 문제가 되죠. 여기 뒤에다가는 중도금 지급 기일 전에
해도 중도금을 송금한 행위는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있으므로 해약금 해제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돼야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건 갑은 배액을 지급하고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라는 걸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 쓰면요, 네, 충분히 훌륭한 답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논리 안 깨졌죠? 완벽하게 앞에서 썼던 내용 전부 다 기구준이 제시가 되어 있죠? 사안포섭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점수 잘 나올 거예요. 자, 이제 행정사 2차 2교시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머릿속에서 하얘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제 연습지에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야 돼. 사무관리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가독성. 그 이유는 채점위원에게 잘 보이려고 물음 1번에서 목차를 잡아보는 거예요. 먼저 순서는 상위 항목에서 하위 항목으로 갈 때 대문자 로마자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 쓰고요. 가를 씁니다. 그 다음 항목은 반가로 1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 반가로 가를 써주시고 대부분 이 정도의 항목으로 번호를 매겨주시는 게 좀 더 좋은 인상을 준다. 분명해요. 자, 첫 번째. 쟁점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서러운 본론에서 이제 개념을 써라. 그럼 처음 개념은 법정 민원에 대한 개념을 쓰면 되겠다.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이죠. 요건에 따라서 인가나 허가나 등록 등을 신청하거나 카테고리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요건이 뭐죠? 장부나 대장 등에 등재하거나 등록을 신청하거나 세 번째가 특정 사실이나 법률 관계 확인 등에 대한 신청, 고충 민원에 대한 개념 써야 되고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첫 번째가 기간을 써주셔야 되고 두 번째가 이의 신청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처리 절차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으로 행정, 쟁송과의 관계 등으로 세부 목차를 좀 나눠주라. 자, 문제 2번 한번 보는 거예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대한 내용을 써야 된다. 자, 우리는 해커스야. 좀 달라야 돼. 서론에서 민원 처리를 예외 규정을 둔 그 취지를 좀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처리에 대한 예외 사유를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예외 사유는 9가지. 답안지 쓸 때요, 출제위원들 이쁘게 보려면요, 여기 너무 빽빽하게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쁘게 하고 써볼게요. 문제 1번. 자, 물음 1번 써야죠. 법정 민원의 개념,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인허가, 승인, 특허,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나 대장 등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 확인이나 증명을 신청 등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고충민원. 자,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죠. 요 세 가지, 이게 원인입니다. 제도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근데 군대 나오신 분들, 중대장실에 갔을 때 화장실 들어가는 오른쪽 편에 민원 처리함이 있잖아요. 그것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말한 고충민원에 포함시킨다. 그 말 써주는 게 좋아요. 현역 장병의 고충 민원도 포함한다. 가로치시고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규정하고 있다. 출제자들도 어떤 출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채점 기준을 우리가 평상시 연습할 때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목별로 최대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3번 법정 민원의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하는 거예요. 이의 신청 기간 거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방법. 이의 신청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한다. 신청인에 대한 성명, 주소, 법인이다. 그러면 대표자. 이의 신청 대상 민원이 뭐냐? 이의 신청에 대한 취지 및 이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거부 처분을 행한 날짜와 이유를 이의 신청서에 포함한다. 그 다음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통지 의무까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에 연장 가능하다. 연장 사유는 민원인에게 통지해줘라 이겁니다. 당연히 통지 시에는 결정 이유, 불복 방법, 불복 절차. 이 불복 절차를 분명히 기재해야 된다. 자, 이의 신청과 행정쟁송과의 관계, 이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 항목별로 점수가 배점된다.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민원 처리 예외 규정을 둔 취지? 법정 민원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의 장은요, 법정 민원을 제외한 민원입니다. 그 민원 중에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고 반드시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해 주어야 된다. 민원 처리 예외 사유 9가지. 첫 번째, 고도의 정치적 판단입니다. 국가 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죠. 두 번째, 수사 재판 형집행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세 번째 뭐죠?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죠. 가로 열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사 청구 등을 말하는 거다. 당사자 간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판결, 결정 등이에요.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감사원 결정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라든가 사생활에 관한 사항, 마지막 인사 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마지막 잊지 마세요. 문제 1번이 끝났어. 이거 잊지 마세요. 끝.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넘어가십시오. 사무관리로는 이런 형식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들이 쓴 답안은 반드시 첨삭을 받아야 된다. 예, 첨삭해 주시면 표현을 정제된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첨삭을 해드리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답안지 잘 보셨죠? 답안 작성. 자, 교수님, 그럼 사무관리론 답안 작성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하나만 챙겨가자. 제일 중요한 게 손가락이 뭐예요? 너무 아파요. 네? 너무 많이 썼어요. 사무관리로는 많이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써야 될 말만 키워드 중심으로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민법에서는요, 논리를 깨면 안 됩니다. 이 요건을 빠지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건과 효과 꼭 써야 되는 내용은 반드시 챙겨가자. 여러분, 요거 하나만 꼭 챙겨가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너무 무덥습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일단 너무 막 긴장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 해커스 모의고사, 우리 첨삭 열심히 신청하셔가지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고요. 내년에 좋은 실무 행정사 되셔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행정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예비 행정사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